3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강경파와 외부 압박에 밀려 여야 원내대표의 지난 7일 합의를 파기하면서 민생법안과 세월호 참사 후속법안 처리가 줄줄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임병의 가혹 행위로 숨진 윤모 일병이 소속된 육군 28사단의 보호관심병사 2명이 휴가 중에 함께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전하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일 시복미사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리게 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김용임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밧줄.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만 거듭해온 서비스업 규제 완화 논란에 정부가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의료 영리화, 설악산과 남산 케이블카 설치, 한강 관광 개발,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 허용 등 팽팽한 찬반 대립으로 장기간 발목이 묶여있던 뜨거운 감자들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요리하겠다는 것이다. 취임 후 강력한 내수 살리기 드라이브를 펴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업 활성화는 이념과 재벌 특혜 문제가 아닌 먹고 사는 문제,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로 봐야 한다며 10년 숙제의 조기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해 관계자들은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입법 및 시행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15조 원의 투자와 18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6개 유망 서비스 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낡은 규제와 폐쇄적인 시장 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아킬레스건이 된 서비스 분야를 개방과 경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 이명박 정부까지 거슬러 가면 10번째 나온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이다.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무력화한 상황에서 고용과 성장을 이루어내려면 서비스업 밖에는 기댈 곳이 없지만 사회적 합의 도출에 번번이 실패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규제 완화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이번에 가장 공을 들인 쪽은 의료와 관광 분야, 메디텔과 해외 환자 유치 등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기준 완화 및 지원, 제1호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 승인 등이 포함됐다. 영종도와 제주도 4개 복합 리조트 사업의 애로는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답보 상태인 송산 그린시티의 국제 테마파크 유치 사업은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환자 동의하에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 허용, 의과대학 산하 기술 지주회사 설립, 한강 주변 관광 자원화, 친환경 케이블카 긍정 검토, 산지 관광 특구 조성, 패션 호텔 경영 음악 등 특화 분야 외국 교육기관 3곳 이상 유치 등의 살을 붙였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강경파와 외부 압박에 밀려 여야 원내대표의 지난 7일 합의를 파기하면서 민생법안과 세월호 참사 후속법안 처리가 줄줄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새정치연합 박연성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새누리당이 전국을 타개해야 할 책임을 떠안은 양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이제 야당이 할 일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요구에 대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애초 전날에 이어 이날 재개키로 했던 양당 원내대표 회동도 무산돼 경제활성화법,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해졌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전국 속 정치권의 리더십 실종에 국민이 볼모로 잡힌 꼴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정면 충돌로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온다. 세월호 참사 피해 학생을 위한 대학 입학 전형 지원법은 무용지물이 될 형편이다. 교육부와 대학 입시 담당기관 등 행정처리 절차를 감안하면 18일까지는 처리돼야 올 9월 대입 수시 전형에서 단원고 3학년 재학생과 피해 학생 직계비속 학생 등 500여 명에 대한 정원의 특례 입학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헌법, 김영란법 등 세월호 후속대책 관련 법안들의 처리도 시급하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이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해외 국감을 위해 출국을 준비 중인데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19개 경제활성화 법안과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국회가 올스톱된 상황이다. 여야는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야당의 합의 파기를 성토하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대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 대표는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과 원칙,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의안을 뒤엎은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양보만 바라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통화에서 박영선 원내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만큼 여당이 진상조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협상 타결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며 야당도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제활성화 법안 등은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 일병이 소속된 육군 28사단의 보호 관심병사 2명이 휴가 중에 함께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군이 병역 내 사고가 잇따르자 관심병사와 군 인권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2일 육군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 24분쯤 동작구의 한 아파트 21층 베란다에서 휴가를 나온 A, B 상병이 목을 매 숨진 상태로 A 상병의 누나에게 발견됐다. 이들이 숨진 곳은 A 상병의 집으로 각각 지난 3일과 6일 휴가를 나왔다. 군에 따르면 A 상병은 B급 관심병사, B 상병은 A급 관심병사며 B 상병은 지난해 10월 부대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같은 해 1월에는 부대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8시간 만에 체포되기도 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과 종이 석장에 각각 군 생활에 고충을 토로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병영 생활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상병에 잡힐 메모에는 견디기 힘들다,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같은 분의 선임 병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28사단의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특별 감찰 필요성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의 대변인은 이날 28사단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감찰은 불가피하다면서 군에 맡길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특별 감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송정동의 제3군 사령부 직할부대 사격장에서도 실탄을 지급받은 윤모 일병이 자신의 턱 방향으로 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입대한 윤 일병도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된 병사였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전하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미사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리게 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교황방한준비위원회 위원장인 강호일 주교는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강제 퇴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 주교는 이날 명동성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행사 때문에 그분들이 퇴거당하거나 쫓겨나는 걸 바라지 않는다며 우리가 눈물 흘리는 사람을 내쫓고 예수님께 사랑의 성사, 미사를 거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준희는 그동안 시복식 준비를 위해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대화를 이어왔다. 지난달 14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온 유족들은 당초 14일 교황 방한 이전까지 농성장을 떠난다는 계획이었으나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이 나오면서 농성을 연장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전날 제대로 된 특별법이 타결될 때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라고 촉구하는 한편 교황에게도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준희가 이날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강 주교는 자식을 바닷속에 떠나보낸 부모의 아픔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분들의 염원이 관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며 그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가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염원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규명이 이뤄지도록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16일 오전 10시부터 가톨릭 신자 17만 명을 비롯해 50만 명에서 100만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열리는 시복미사는 전 세계 150개국의 방송 영상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넉 달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유경근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농성장을 고수하되 교황의 동선으로 인해 일부 천막을 이동해야 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벅이 부릅니다. 맨발의 청춘.
다음은 정치면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 담을 대북 메시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정부가 전날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9일 판문점에서 열자고 제안하는 등 대북 유화 지스처를 취하는 중인 만큼 경축사에도 어떤 형태로든 대북 제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을 제의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강력한 대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날 고위급 접촉을 전격 제안한 만큼 박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정부 제안의 진정성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반발하는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서도 흡수 통일 시도가 아니라고 다시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 고위급 접촉에서 논의하자고 했던 추석 이산가족 상봉도 언급할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드레스덴 구상 추진 과정에서 오해는 해소될 수 있다. 정부 목표는 북한 고립이 아니며 통일 정책 목표는 평화 통일이라고 밝혔다. 경축사도 이 발언을 골간으로 가지를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대화 파트너로 진정성 있게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더 진전된 대북 제안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통일부 당국자는 고위급 접촉을 놓고 특정 의제는 안 된다고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이사 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북한 선수단 응원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등 현안을 다 전부 다룰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내놓을 수 있는 패를 거의 드러낸 것이다. 경축사가 대화의지 진정성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은 그래서 나온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 교수는 올해 안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메시지도 필요하다. 대통령 결단만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번복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박영선 원내대표가 강경파에 휘둘리면 새정치연합은 어디로 가느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사실상 합의를 파기한 11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비상대권을 부여받은 박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사인하고 국민께도 다 알리지 않았느냐면서 야당의 합의 파기를 지적했다. 하지만 꽉 막힌 세월호 특별법 전국에서 정치력을 보여달라는 각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야당에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을 텐데 어느 쪽이 좀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장을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이 오히려 야당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할 기회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야당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이뤄낸 합의를 깨면 정치가 아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한 전권을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넘겼다며 당대표 자격으로 정치적 담판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여야 합성 과정에서 야당 측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안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당 입장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줄 수는 없기에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야당은 자꾸 불순한 의도를 갖고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하니 얘기가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야당이 자신의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여야 대표들끼리 은밀하게 나눈 대화가 곧바로 공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국가보훈처가 해외의 한국전 참전 기념 시설물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것을 확인한 뒤 정정하지 않고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2010년 6.25 전쟁 60주년 기념 유엔 참전 기념 시설물 도감에 참전 기념 시설물 사진에서 일본해라는 표기를 삭제 실었다고 인정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2010년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해외 한국전 참전 기념 시설물 사진을 실은 책자 발간을 준비하면서 표기 오류를 알게 됐다. 국외 한국전 참전 기념 시설물 중 한반도 지도가 들어있는 시설물 71개 가운데 12개 시설물에 동해 대신 일본해라는 표기가 실린 것,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시설물도 4개였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외교부에 한 장짜리 보고서를 알린 뒤 참전 기념 시설물 사진에서 일본해라는 표기만 지워 도감에 싣는 편법을 선택했다. 쉽게 말해 포토샵 처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발간된 도감 4,000부는 국내 관련 기관과 재외 공관 등에 배포됐다. 도감 제작에는 4억 2천여만 원의 정부 예산이 소요됐지만 부실 투성이에 도감이 제작되고 배포된 것이다.
정부 예산 10억 9,200만 원을 받아 건립된 8개 시설물에서도 동해로 표기된 곳은 미국 포트 베닝 보병 박물관, 한국전 전시관 1개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외교부와 재외공관 등을 통해 한국전 참전 기념 시설물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대대적인 개보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였습니다. 민혜경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은 이제 그만. 그리면서 있네. 지나간 추억은 아름답지만 가버린 사랑은 나를 슬프게 해. 갈 사람은 가야만 하겠지만 떠날 사람 떠나야만 하겠지만 내 모습을 바라보면 슬픔에 찬 사랑으로 울고만 있네. 사랑은 이 정도만 잊지 못한 그 사랑은 이 정도만 사랑은 이 정도만 잊지 못한 그 사랑도 이젠 그만. 사랑은 그만. 지나간 추억은 아름답지만 가버린 사랑은 나를 슬프게 해. 남아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슬픔에 찬 사랑으로 울고만 있네. 사랑은 이 정도만 잊지 못한 그 사랑은 이 정도만 사랑은 이 정도만 잊지 못한 그 사랑도 이젠 그만. 사랑은 그만. 사랑은 이 정도만 잊지 못한 그 사랑은 이젠 그만. 사랑은 이 정도만 잊지 못한 그 사랑도 이젠 그만. 사랑은 그만. 사랑은 이 정도만 잊지 못한 그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2개월 만에 4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내정된 이후 주택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1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에 등록된 이달 첫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시가총액은 631조 3,3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1주차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627조 3,488억 원에 비해 3조 9,901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시가총액이 모두 늘었다. 일반 아파트 시가총액은 555조 1114억 원으로 2개월간 3조 2346억 원 증가했다.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76조 2275억 원으로 같은 기간 7555억 원이 늘어 상승률은 약 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1조 2622억 원 오르면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강남구는 9897억 원, 송파구는 2021억 원 각각 증가했다. 세 개 구를 합친 증가액은 2조 4540억 원으로 서울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밖에 노원구, 종로구, 양천구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증가한 반면 은평, 서대문, 성북 등은 감소했다. 일반 아파트 중 시가총액 증가액이 가장 큰 곳은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로 2696억 원이 늘어난 5조 8385억 원을 기록했다. 재건축 아파트 중에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헬스 시가총액이 5조 3421억 원으로 1037억 원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지난달 수주량에서 5개월 만에 중국을 누르고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10일 국제적 조선 해운 분석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7월 국가별 수주 실적에서 한국이 33척 139만 9,378 CGT를 수주하면서 중국의 57척 122만 3,812 CGT를 누르고 2월 이후 5개월 만에 정상의 자리에 다시 올랐다. 선박 수주에서는 뒤졌지만 수주량에서 중국을 앞섰다. 7월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량은 전월에 비해 3.6배나 늘어난 규모다. 월간 시장 점유율로도 한국은 42.8%로 중국, 일본을 제쳤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7월에는 삼성중공업의 유조선 및 가스 운반선 수주, 대우조선해양의 야말 프로젝트 쉐빙 LNG선 계약 체결 등 빅3 조선소의 대형 선박 수주가 쏟아지면서 수주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체 누적 수주량을 보면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누계로는 한국이 206척, 724만 4,990 CGT로 중국의 582척, 1,136만 6,207 CGT에 크게 뒤진 상태다. 수주 금액 기준으로도 중국은 208억 달러로 한국을 약간 앞서 있다. 전 세계 조선업계 시장 상황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은 일감을 뜻하는 수주 잔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현재 전 세계 조선업계의 수주 잔량은 1억 1,482만 CGT로 전월보다 50만 CGT가 증가했다. 이는 3월 이후 이어져온 전 세계 수주 잔량 감소 추세가 5개월 만에 멈춘 셈이다.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잔량도 이달 초 현재 3,363만 CGT로 전월에 비해서 35만 CGT 늘었다. 또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지는 다음 달 수주 잔량 실적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앞두고 은행들도 신심 지원에 나섭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교황이 집전하는 외부 미사에서 뜨거운 태양과 쏟아지는 비를 맞게 될 신자들을 위해 다양한 용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5, 16일 교황이 방문하는 서울, 대전, 충북 음성에서 열리는 행사에 선캡 방석 50만 개와 우산 3천 개를 제공한다. 5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16일 광화문 시복식 때 서울 지역에 비 예보가 내려져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 전국 7개 대교구의 주거래 은행이라고 말했다. 천주교 대전교구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도 14일 열리는 대전 미사에 참석하는 인원수에 맞춰 선캡을 지원한다. 교황이 참석하는 아시아 청년대회 및 한국 청년대회 참가 학생에게는 기념 티셔츠도 나눠줄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2011년부터 바보의 나눔 통장 적금 같은 천주교 관련 금융상품을 판매하며 진작부터 신심 지원에 나섰다. 바보의 나눔 통장 적금은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하거나 바보의 나눔 재단에 기부하는 상품으로 고 김수환 추기경의 뜻을 담았다. 이날 천주교 인천교구와 주거래은행 협약을 맺은 농협은행도 금융지원과 의료, 복지, 교육 등 사회공헌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교환방한 기념주화를 전날부터 예약 판매하고 있다. 1인당 최대 은하와 황동화 각각 3개를 구매할 수 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박효신의 사랑한 후에. 나의 기억 어딘가에 동그만히 숨어있다. 울컥 쏟아져 내려오는 너. 기나긴 하루 한 번쯤 너도 나의 모습 떠오르는지. 사랑이라 부르기에 우린 너무 멀어졌고 참아 있기엔 아직은 너무 일러. 오늘도 난 사랑과 이별 사이를 눈물로 맴돌며 숨차게 너를 찾고 있어. 바보야 어딨니 안 가면 안 되니. 너를 보낸 그곳에 아직도 난 서 있는데 머리에 가슴에 그 모습이 그리워서 또 한 번 숨죽여 온다. 널 사랑한 후에. 오랜만에 문을 나서 바깥 바람을 만지다 덜컥 다가선 외로움에 무너져. 네 손에 끌려 다니던 정들은 거리. 너의 슬픔에 잔걸음으로 집으로 가. 바보야 어딨니 안 가면 안 되니. 너를 보낸 그곳에 아직도 난 서 있는데 머리에 가슴에 그 모습이 그리워서 또 한 번 숨죽여 온다. 널 사랑한 후에 널 불러보다가 되돌아보면 그곳에 널 닮은 추억만이. 넌 아니 모르니 알면서 그러니 곁에 있지 못하고 아직 널 기다리는데 어떤 날 올 거니. 내 심장이 멈출까봐 또다시 그리워온다. 널 사랑한 후에.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수 씨 전해주십시오. 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려 있습니다. 땅 위에는 안개가 낀 곳도 있는데요. 이 안개가 거치더라도 옅은 안개나 먼지 안개 형태로 남아서 오늘 시정이 썩 좋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하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에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당분간은 비 소식도 잦겠습니다. 낮에는 빗방울 정도이지만 밤이 되면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게 되면 충청 남부 지역,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서부, 제주도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산발적인 빗방울 정도고요. 강원도 남부 지역이나 충청 이남 지방은 비가 더 내리다가 오전 중에 그치겠습니다. 이렇게 중부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지만 남부 지방은 광복절인 금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후로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고 일요일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중부지방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남부지방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우선 오늘과 내일 사이 예상 강우량은 경상남도와 제주도 지역의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20에서 60mm, 전라남북도와 경상북도 남부 지역은 10에서 40, 강원 남부 지역과 충청 남북도,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5에서 20mm가량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흐리고 빗방울, 비 예보와 함께 한낮 기온이 많이 오르지 않겠습니다. 어제는 밀양이 33도, 서울은 30.4도까지 올랐지만 오늘은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29도로 다른 지역보다 높겠고요. 대구, 울산, 부산, 제주가 28도, 서울과 광주는 27도, 세종과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2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 추석 연휴 기간에 열차 승차권을 예약과 발권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간은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과 중앙선,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이고요.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은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지정된 창구에서 하고 있는 발권은 오전 1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예약과 발권하고 남은 승차권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반 승차권과 마찬가지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각 구간 예매된 상황은 하행선 열차 중 장항선이 가장 낮은 예매를 보이면서 아직은 대부분의 열차에 100석 이상씩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선과 중앙선,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와 태백선은 오후에 배차된 열차를 중심으로, 그리고 경부선과 호남선, 중앙선은 오전과 오후 부분적으로 좌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상행선 열차는 예매가 많이 돼서요. 태백선은 이후 준비된 모든 열차에 10석에서 40석 정도로 자리가 적게 남아있고,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도 100석 이상의 여유 좌석은 춘천역에서 저녁 7시 이후에 출발한 열차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구간들도 일부 열차에는 자리가 매진됐거나 잔여석이 50석 정도로 적게 남아있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오순희입니다. 잘 가요. 갈 테면 가라지 아주 가라지 어차피 떠날 사람이면 미련도 수억도 모두 후회 없이 가져가라지 옷 한 벌 돈 아까워 살지 못하고 나를 버리고 살아온 세월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이별이란 아픈 뿐인가 내 청춘 다 바친 사람 잘 가요 부디 잘 가요 갈 테면 가라지 아주 가라지 어차피 떠날 남자라면 미련도 수억도 모두 아낌없이 가져가라지 옷 한 벌 돈 아까워 살지 못하고
다음은 사회명기사입니다. 서울의 한 식당이 장애인에게 14년간 급여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장애인 연금도 가로챘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건 이 지역 주민들과 장애인 단체다. 10일 동작구 장애인 단체 협의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2급 직접 장애인 김모 씨는 2000년 초 자택 근처 동네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김 씨는 이곳에서 청소, 설거지, 음식 재료 다듬기 등을 해왔다. 식당 주인은 김 씨에게 매일 3끼 식사와 10,000원씩을 주었다. 14년이 지난 2014년 2월 김 씨는 식당 일을 그만두었다. 식당이 술집으로 업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식당 주인은 김 씨에게 이제 업종을 바꿔 식사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주민들은 식당 일을 관두고 동네에서 배회하는 김 씨와 대화하다 신분증과 통장을 식당 주인에게 맡기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민들이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식당 주인에게서 신분증을 돌려받은 김 씨와 함께 은행에 가서 계좌를 조회했다. 장애인단체협의회 관계자는 14년간 김 씨 계좌 거래 내역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다. 지적 장애인인 김 씨는 입출금을 전혀 할 줄 몰랐지만 매달 전기, 가스 요금 등 관리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이 인출됐다며 한 달에 한두 차례씩 돈이 빠져나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식당 주인이 줘야 할 최저임금을 고려한 14년간 급여 약 1억 4천만 원, 식당 주인이 빼간 김 씨의 장애인 수당과 주거수당 약 6천만 원을 합하면 2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 협의회가 갈취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도 관련 첩보를 입수해 식당 주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식당 주인은 김 씨 계좌에서 수당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오갈 데 없는 김 씨를 우리가 후견인 자격으로 돌봐왔고 일할 능력이 되지 않는 김 씨에게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매일 10,000원씩과 3끼 식사를 주었다고 말했다. 동작 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식당 주인에게 혐의가 있는지 따져보는 단계다. 구청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받으면 판단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경남 거제시 인근 앞바다에서 선한 11명을 태운 어선이 예인선에 걸려 침몰해 6명이 숨졌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10일 오후 4시 32분쯤 거제시 남부면 갈곶도 남쪽 약 1.1km 해상에서 경남 창원선적 59톤급 꽃게 통발 어선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11명 가운데 6명이 숨졌다. 구조된 5명 중 1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4명은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에는 통영해경 경비함정, 헬기, 122 구조대, 민간구조대, 해군 등이 동원됐다. 통영해경은 이 어선이 현장을 지나던 부산선적 278톤급 예인선과 5102톤급 바지선을 연결한 예인줄에 걸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후 해상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선이 안전 문제를 소홀히 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 당시 어선은 부산에서 거제 방향으로 운항하고 있었다. 바지선은 무게가 490톤인 선박블록 5개를 싣고 예인선과 함께 거제 옥포항을 출발, 중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어선이 전복돼 침몰하는 모습은 세월호가 침몰하던 것과 유사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금품과 함께 입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검찰에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같은 당 김재윤, 신하경 의원은 14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한테서 학교 이름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신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신 의원은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안은 소신과 철학에 따라 발의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개정이 이루어졌다며 김 이사장이 내게 돈을 줬다고 왜 진술했는지 모르겠다. 새누리당 의원 2명을 수사하면서 물타기용으로 하는 수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 의원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너댓 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5천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조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던 신하경 의원은 집안 사정을 이유로 출석을 하루 연기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의원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파기되면서 이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13일 본회의는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본회의에 앞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이들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 검찰은 다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중앙대가 최근 5년간 연속으로 초야 등급의 교수 평가를 받은 교수 4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 학기에 강의가 예정됐던 해당 교수들은 강의를 취소하고 당분간은 연구에만 매진하도록 했다. 중앙대는 10일 오전 10시 법인사무처 주관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결정했다. 교수평가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대학 차원에서 공식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한국대학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중앙대 인사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교수평가에서 잇따라 C등급을 받은 교수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이승환의 사랑하나요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부터 사랑이었는지 알아채는 요령이 없나요? 그 어떤 마음이 변해서 사랑하게 되는지 나만 훔쳐보고 싶은데 사랑하면 달라진다는데 알아채는 요령이 없나요? 그 어떤 마음을 숨기고 애태우게 하는지 그만 내게 가르쳐줘요. 매일 단장하는 그대의 부지런한 나와 무관한가요? 그런가요? 몰라 보기 착해진 맘씨에 다들 놀라요. 너 때문에 사랑하나요? 나도 그대 사랑이 그대보다 더 오래오래 평생 웃게 해줄게. 우리 둘이서 같이 산다면 언제부터 사랑이었는지 알아채는 요령이 없나요? 그 어떤 마음이 변해서 사랑하게 되는지 그만 내게 가르쳐줘요. 떠나지는 듯 어설픈 연기가 내게 묘한 즐거움 귀여워요. 상관없는 건 나 처음 보는 건 아마도 사랑하나요? 나도 그대 사랑해 그대보다 더 오래오래 평생 웃게 해줄게. 우리 둘이서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아직 시험 단계에 있는 치료제 GMAP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하지만 물량 부족으로 서아프리카 전역에 공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WHO는 12일 의료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GMAP 공급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WHO는 웹사이트에 의료윤리위 논의 내용을 올리고 에볼라 발발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아직 효과나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시험 단계의 치료제를 공급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직 시험 단계인 치료제를 환자들에게 투약하게 할 수는 없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미국 제약회사 맵바이오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 GMAP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인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GMAP을 투여받은 감염자는 3명이다. 이 중 미국인 2명은 투여 후 상태가 호전됐으나 스페인 신부 미겔 파아레스는 GMAP을 투여받고도 12일 사망했다. 파아레스 신부는 아프리카 대륙 바깥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로 사망한 첫 사례다. 달리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GMAP 공급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3사람에게 투여된 뒤 서방 출신 감염자들에게만 신약을 주는 것은 신종 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라이베리아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국의 GMAP 공급을 호소했고 미 백악관과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 하에 이번 주 안에 약을 공급받기로 했다. 라이베리아는 자국 의사 2명에게 GMAP을 투약할 계획이다. WHO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GMAP이 광범위하게 공급될 가능성은 낮다. 맵바이오는 WHO 발표에 앞서 GMAP 재고량을 전부 서아프리카로 보내 공급 가능한 물량이 더 이상 없다며 생산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에볼라 발병이 보고된 지 6개월여 만에 사망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다. WHO 집계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은 11일까지 모두 1013명이다. 전체 감염자도 1848명으로 늘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소도시 퍼거슨시에서 9일 10대 흑인 청년이 백인으로 보이는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사흘째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10일 수천 명의 시민이 시내로 몰려나와 경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뒤 상점을 약탈하고 경찰차에 방어하는 등 폭동 양상을 보였다. 이어 11일에도 수백 명이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해 진압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으며 연방수사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대학 입학을 앞둔 마이클 브라운과 친구 도리언 존슨이 9일 낮 편의점에서 나와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발단이 됐다. 존슨은 지역방송에 경찰이 인도로 올라가라고 했으나 우리가 계속 차도로 걸어가자 경찰이 총을 쐈다고 말했다. 그는 브라운이 도망치다가 총에 맞을 것을 우려해 손을 머리에 올리고 몸을 구부렸으나 경찰은 계속 총을 쐈다고 말했다. 부검 결과 브라운은 총을 여러 발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의 설명은 다르다.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경찰 쪽은 브라운이 경찰을 순찰차 쪽으로 밀쳤으며 두 사람이 순찰차에 있는 총을 먼저 차지하려고 실랑이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 쪽은 총을 쏜 경찰의 이름은 물론 인종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 목격자는 백인 경찰이 총을 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에 위치한 퍼거슨시는 인구 2만 1000여 명의 소도시로 주민의 3분의 2가 흑인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공무원과 경찰은 대부분 백인이어서 흑인들이 홀대를 받는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었다. 사건 현장 인근에 사는 유치원 교사 퍼트리스 맥캐스컬은 뉴욕타임스에 경찰들이 경미한 산에도 흑인 청년들을 불러세우는 일이 많았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들의 간섭으로 쌓인 흑인들의 잠재된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고립된 친러시아계 주민을 돕기 위해 국제적십자사와 공조회 인도주의 지원단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개입을 위한 명분 축적용 행동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군사 개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일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러시아는 국제적십자사 ICRC 대표와 공주에 우크라이나로 인도주의 지원단을 파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곡물 400톤, 설탕 100톤, 유아식 62톤 등 식량과 약품, 의료품 54톤, 침낭 12,000개 등이 모스크바에서 280여 대 트럭에 실려 10일 우크라이나로 향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인도적 지원은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지원단은 러시아가 아닌 국제사회여야 하고 우크라이나 군이 통제하는 국경 검무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지난 4월부터 분리주의 움직임이 강한 동부 루간스크와 도네츠크를 완전히 포위해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1,500여 명의 반군과 민간인이 사망했다. 또 14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전기와 식수, 연료,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과 EU는 러시아의 지원단 파견이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빌미로 자연스럽게 군사 개입에 나서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지난주 국경 지역에 2만 명에 불과하던 러시아 병력이 현재 4만 5천 명까지 늘어났다면서 160대의 탱크와 1,360대의 무장 장갑 차량, 390문의 야포, 150문의 다연장포, 192대의 전투기, 137대 헬기 등도 배치됐다고 전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러시아 역시 인도적 지원을 통해 친러시아 주민과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인도주의적 측면을 부각시켜 국제사회에서 자국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여론을 만회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에서는 구호물자 지원을 위한 통로가 개척될 경우 러시아가 곧바로 평화유지군을 투입해 자연스럽게 군사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일보였습니다. 강도 높은 반부패 사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무원들이 과도한 음주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관영 신화통신까지 나서서 관가에 못 말리는 음주 문화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안후이성 황산시의 말단 경찰이 이달 초 간부들을 모시고 술을 마시다 추락사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후베이성 라이펑시의 하위직 공무원도 상사들과 술자리를 함께하다 돌연사했다. 하급 직원들이 상급자와 술을 마시다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중국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술자리 병폐 때문. 안후이성의 한 간부는 술 마시는 게 고통스럽지만 술을 잘 마시면 간부들과 동료들이 높게 평가해준다며 주품이 인품, 주량이 업무 능력이라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이는 상급 간부들도 마찬가지다. 적대력이 곧 생산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일 저녁 술자리가 있는 간부들은 능력과 인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외톨이 딱지가 붙는다. 광시정족 자치구의 한 소도시는 여성 공무원 구인 공고에 고량주 기준 주량 최소 500ml 이상이라는 조건까지 내걸었다. 지방정부에서는 과다한 음주로 직원이 다쳤거나 숨졌을 때 갖은 방법을 동원해 보상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상 제외로 인정해주거나 심지어 내부적으로 열사로 소급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가족들은 많게는 수백만 위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신화통신은 술자리 열사가 진짜 열사보다 값어치 있는가라고 물으며 과도한 술자리 문화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디바의 왜 불러.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경제 살리기, 정부, 국회, 은행이 다 함께 나서야 한다. 한은이 다 함께 나서야 한다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책을 발표했다. 135개 전체 과제 가운데 112개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나 승인 절차의 속도를 내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법률 제정, 개정을 뭉개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아예 우회 도로를 택한 것이다. 나머지 23개 과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나 제정이 이루어져야 추진이 가능하다. 국내 최초의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인 중국 싸널병원의 제주도 병원 설립을 다음 달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 완화를 통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하고 있는 4개 복합 리조트 설립도 지원한다. 환자가 동의하면 지방의 병원에서 찍은 자기 공명 영상 촬영 사진을 서울의 병원으로 자동 전송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의료 정보 교류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규제 개혁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입법 사안은 관계 장관들부터 나서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하는 데다 세월호 참사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3%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영업실적도 크게 나빠졌다.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에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띠기 시작했지만 가시적인 후속 조치가 없으면 언제라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그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정치가 정치인들 잘 살라고 있는 건가 말로만 민생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며 경제 법안을 방치하고 있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국민들 사이에도 국회가 해도 너무한다는 원성이 높다. 정치권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주택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의 처리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특히 야당은 계층을 나누고 갈등을 부추기는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730 재보선에서 야당이 참패한 데에는 사사건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미지도 큰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한국은행은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4개월째 연 2.5%로 유지되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리를 0.25에서 0.5%포인트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속단하기는 어렵다. 세계적으로도 중앙은행의 책무를 물가 안정으로만 국한하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공조해야 경제 회생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한은은 금리 인하 문제와 관련해 실기해서는 안 된다. 동아일보였습니다. 다음은 남북 고위급 접촉 남 제2의 북적극 응하길이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사설입니다. 북한은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갖자는 우리 측 제의에 대해 만 하루가 지나도록 가타부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 정부를 괴뢰라고 칭하며 대남 비방을 이어갔다. 노동신문은 12일 불순한 체제통일 야망에서 깨어나야 한다. 우리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는 각각의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맹비난했다. 노동신문 논조로 봐서 북한이 우리 측 제의를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우리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 조건을 달아 역제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부정적 시그널만 있는 건 아니다. 북한은 대남 비방을 계속하면서도 이달 들어 박 대통령 실명 대신 남조선 집권제로 표기하는 등 원색적 표현을 삼가고 있다. 오는 20일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조추첨 행사와 국제학술대 참가 의사를 전달하는 등 긍정적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뀐 지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1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됐을 때만 해도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북한의 억지 주장으로 만남 이상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어렵사리 합의된 설날 이산가족 상봉도 일회성 행사로 끝났다.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그런 점에서 고위급 접촉에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 변화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24 조치는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만 심화시켰을 뿐 대북 압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여당에서조차 해제 주장이 나올 정도로 오이사 조치는 오래전부터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돼 왔다.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드레스덴 선언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류를 전면 중단시킨 오이사 조치는 양립하기 어렵다. 이 모순을 그대로 놔둔 채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건 나무에서 물고기 찾는 격이다. 정부는 137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 제의에 이어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8.15 남북 공동기도회와 관련해 19명의 방북을 승인했다. 공식 표명을 안 했을 뿐이지 오이사 조치의 틀을 깨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 만큼 이제 북한이 화답할 차례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다. 이산가족들의 피 맺힌 한을 풀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은 북한 당국에도 있다. 국민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조항조가 부릅니다. 만약에.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텅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위해서 다 해줄 수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18개 메달 선양을 목표로 삼은 인천 아시안게임 육상 국가대표 선수단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육상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노원구 태능선수촌 챔피언하우스 강당에서 유니폼 공개 등 발대식을 통해 아시안게임에 임하는 출사표를 던졌다. 발대식에는 오동진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 대한체육회 최종삼 선수촌장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육상은 46개 금메달이 걸려있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10개 등 역대 최고 성적인 18개의 메달을 목표로 잡았다.
한국은 4년 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역대 원정대회 최다 4개의 금메달을 따낸 바 있다. 한국 육상은 이번 대회 선수 65명, 임원 19명 등 84명이 출전한다. 김복주 기술위원장이 총감독을 맡아 남자 24개 종목에 34명과 여자 23개 종목 31명을 종목별 대표로 발탁했다. 남자 100m에는 한국 기록 보유자 김구경이 오경수와 함께 대표로 뽑혔고 여호수아와 조규원이 200m에 출전한다. 또 이들 4명의 팀을 이루는 400m 계주도 최근 신기록 행진을 벌이며 사상 첫 금메달 꿈을 부풀리고 있다. 김구경은 지금 아시아에서 내 랭킹은 6위 정도라며 기록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에 따라 금메달에도 도전해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도약 종목에서는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덕현이 이번에도 멀리뛰기와 세단뛰기 2연패를 노린다. 장대 높이뛰기의 진민섭과 남자 세단뛰기의 김덕현도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 밖에 깜짝 활약이 기대된 유망주들도 태극마크를 달았다.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과 여자 단거리의 김민지 등이 대표적이다. 우상혁은 지난해 7월 청소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에서 2m 20의 기록으로 한국 선수 사상 2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올해 주니어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에서도 2m 24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불과 2년 사이에 기록을 10cm 넘게 끌어올리며 빠르게 성장 중인 우상혁은 선배 윤승현과 함께 메달 사냥에 나선다. 육상경기연맹 오동진 회장은 광저우에서 원정 사상 최고 성적을 올릴 때에도 기량이 최절정이라는 느낌보다는 할 수 있다는 패기와 사명감이 앞섰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인천에서도 고된 훈련을 미천 삼아 자신과 싸운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손흥민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최종 엔트리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코칭 스태프와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는 10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와일드카드를 포함해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선수 명단을 논의했다. 최종 엔트리 명단은 14일 발표된다. 기술위는 회의에서 손흥민의 엔트리 포함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손흥민이 아시안게임 최종 엔트리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엔트리에 포함시킨 채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며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 28년 만에 아시아 정상 등극을 꿈꾸는 대표팀에게 손흥민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하지만 소속팀의 허락이 필요한 점이 문제다. 아시안게임은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대표 의무 차출 규정이 없다. 구단 입장에서는 시즌 도중인 9월에 팀의 핵심 선수를 내주는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기술위원회는 일단 손흥민을 최종 엔트리에 포함시킨 채 시간을 두고 레버쿠젠을 설득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위는 또 와일드카드 선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는 만 23세 이하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지만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 와일드카드를 최대 3명까지 뽑을 수 있다. 대표팀 코칭 스태프와 기술위는 이미 공격수 김신욱과 골키퍼 김순규는 와일드카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장윤정의 노래 듣겠습니다. 어부바. 사랑해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인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인처럼 타인과 비교 성향이 강할수록 경제적 성과는 높지만 건강, 행복감,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의 비교 성향의 명암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주변 사람과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변은 35.6%에 달했다. 이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5%에 그쳤고 39.4%는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KDI는 한국인은 비교 성향이 강한 편이라며 그중에서도 여성과 젊은 층, 자녀가 있는 사람,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강한 비교 성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비교 성향이 강했다. 연구 결과 비교 성향이 강할수록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5점 척도 기준으로 비교 성향이 1점 높아질수록 취업자의 월 평균 소득은 28.9%, 부동산은 22%, 금융자산은 20.7%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 성향이 강한 사람이 삶에서 이를 중시하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전력 투구하며 한층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비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정신 건강과 행복감,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비교 성향이 강할수록 지난 1년간 입원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음주 비율은 높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은 낮았다. 불안감,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고독감이 높았고 사소한 걱정, 실패감, 식욕부진 등 종합적인 심리 건강 지수도 현저하게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삶의 만족도를 낮게 만드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비교 성향이 강할수록 상대적인 박탈감을 꼽았다. 김희삼 KDI 연구위원은 비교가 자기 발전의 촉매가 되려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행복해지려면 비교의 역기능을 제어하고 삶의 질을 돌보는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정규 학습과정에 안전교육과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유아부터 고교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하기 위한 표준안도 마련됩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분야에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대대적인 개편 보완 필요성이 드러난 안전 분야를 신설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 관련 90개 과제를 2차 과제 150개에 포함시켰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된 2차 과제에는 안전검사를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상습 침수지구에 대한 홍수 위험지도 제작과 홍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또 112, 119, 122 등 긴급신고에 각 기관이 연계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긴급신고의 효율화를 위해 영상공유 시스템도 갖춘다. 최초 신고 내용을 동시에 전송하는 한편 현장 출동 인력과 장비 공유, 신고자 긴급조치사항 안내 등도 통합 시스템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과제들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법적, 제도적 개편 방안 및 실행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전시행정으로 끝나기 쉽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 부처들은 규제개혁 등 대통령이 관심 갖는 문제에 집착하다가 안전관리 등의 기본적인 문제는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를 불러왔다는 비난을 받았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등 복지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시와 구청장 협의회는 12일 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갖고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복지의 재원은 국고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면서 당장 시급한 올해 자치구 복지 예산 부족분 총 1,154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은 물론 향후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자치구에서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부담분 607억 원, 대상자가 늘어나고 국고 보조율도 오르지 않아 발생한 무상보육료 461억 원, 국가사업으로 추가된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86억 원 등이다. 따라서 이들은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부족분 607억 원 전액 국비 지원 및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을 기존 35%에서 40%로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지방소비세율도 11%에서 16%로 올려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0세에서 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앞두고 2012년 서울시에 대한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을 40%로 인상하는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에서 35%로 하향 조정된 것도 자치구 재정난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되면서 수급 대상자가 3만 1,000명 늘어났지만 일부 자치구는 재원 부족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다음 달부터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 1부 시장은 국비 지원이 없으면 성동, 중랑, 금천구 등은 당장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바이브의 오래오래 전해드리면서 8월 13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가 너의 천사가 되줄 간만에 가면 해야지